네, 자, 광주 필기 합격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 조금만 더 버티시면 모두 다 해피엔딩 하실 거니까요. 그동안 하여간 필기 보시느라고도 고생 많으셨을 테고, 또 하여간 발표도 늦어져서 기다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면접 자체는 또 예고된 대로 또 바로 하고요. 뭐 특별하게 큰 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제가 늘 이제 면접 공고문이랑 또 준비, 어떻게 효과적인 준비 방법론에 관련돼서 매년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한 이틀 정도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뭐 기술적인 문제랑 강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틈을 내서 좀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저는 PT 윤이라고 하고요. 해커스에서 면접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아마 제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래도 광주는 예년에 비해서 또 조금씩 중학생분들이 좀 많이 들어주셔서 개인적으로 특히 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광주하고 인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3년 전쯤이었던 것 같네요. 전남대에서 약간 초빙이 와서 그때 국가직 면접이긴 했습니다만, 백도에 가서 또 이틀 정도 아주 즐겁게 거기 강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주로 그때 되게 오래간만에 갔는데요. 특히 이제 전대는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 캠퍼스 중에 가장 좋은 캠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저도 보면서도 며칠 더 있다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좀 만감이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 그 공고문전 잠깐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광주 면접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좀 찾아보셨을 것이고요. 저도 오픈 자료라고 해서 뭐 기출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단톡방에다가 또 이미 다 알려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아시는 걸 전제로 하고 좀 간단하게 여러분 주의하실 내용들, 그리고 뭐 잘 보셨겠지만 또 개인적인 당부랑 또 효과적인 준비 방법론 이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고문인데요. 공고문은 제가 방금 좀 자세하게 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일단 그 필요합은 지금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광주가 통상 한 1.2배수 정도를 늘 뽑았었어요. 1.2배 조금 더 되게 한 20% 정도를 더 뽑았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 예년보다는 조금 좀 적은 편으로 보입니다. 한 1.1배수 정도의 느낌이죠. 지금 보면. 그래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좀 적게 필업을 좀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나름 고마운 일이죠. 또 많이 뽑아서 그러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다른 지역은 뭐 거의 1배수로 뽑아주는 지역도 좀 있기는 합니다. 뭐 밑에 전남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1배수 면접으로 했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보다 조금 사정이 좀 나을 수 있긴 합니다만, 또 다른 지역에 비하면 또 특히 이제 광주는 면접 분위기가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 뭐 질문도 그렇게 뭐 이렇게 근데 좀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뭐 별별 질문 많이 하고 또 뭐 독후감을 읽어라, 토론을 한다, 뭐 5분 발표를 한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온전하게 면접만 보시면 되고요. 되게 때 면접이 되게 이제 교수님들이 오시다 보면 교수님들의 어떤 좀 과잉 의욕 때문에 뭐 별별 걸 많이 묻거나 뭐 시사나 뭐 행정 관련된 질문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지적하는 모드로 뭐 공무원 이것도 알아야 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괜히 이제 응시생분들 이제 마음고생하게 만드는 분들이 광은 계십니다. 다른 지역에.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광주는 면접 분위기 자체가 워낙 화기애애합니다. 말 그대로 화기애애. 그래서 뭐 거의 제가 광주 같은 경우는 전남과 함께 거의 뭐 면접 분위기 좋고 이런 걸로 치면 아마 전국 단위로 한 탑5 안에는 들어가는 정도의 그런 곳입니다. 물론 이제 아마 필기에 커트라인이 붙으신 분들 같은 경우들은 여러 가지 좀 만감이 교차하실 거라고 생각은 물론 듭니다. 그래서 면접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보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참 여러 가지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는 것이, 특히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직을 먼저 좀 보고요. 지방직을 그 이후에 봤기 때문에 조금 좀 중간에 조금 빠지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기대도 있었지만, 원래는 정반대로 지방직을 먼저 보고요. 국가직은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한 두 달 뒤에, 또 뭐 합격자 기준 한 두 달 반 뒤에 한참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국가직 보러 안 가는 분들이 좀 더 많으면 많았지 광주를 붙어놓고 국가직으로 빠질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뭐 여하튼 간에
좀 안정적으로 일단 면접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따 질문을 보겠지만 뭘 또 잘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좀 있어요. 마스크를 끼고 면접을 보는 것도 좀 있고요. 또 면접 시간도 광주는 10분 정도로 되게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뭘 잘하고 싶어도 좀 쉽지 않은 구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있다라는 점은 제가 좀 쿨하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고민하시면 커트라인 분들은 마음은 좀 복잡하시겠지만 일단은 좀 코로나 시대에 하여간 좀 안정적으로 일단은 보자. 그런데 조금 더 마음을 좀 가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좀 당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성적이 또 뭐 안정권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또 반대로 또 안정적으로만 보시면 뭐 특별한 변수 없이 거의 다 최종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년에도 광주 같은 경우는 뭐 뒷말도 없고요. 되게 안정적으로 면접을 보는 곳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글쎄 우수를 받았다는 얘기도 저 많이 들어보지도 않았고요. 또 성적이 좋았는데 미흡받고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경우를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수강생이 또 가장 많다 보니 뭐 이것저것 제가 뭐 같이 간접적으로 이제 듣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 광주는 희한하게도 그런 얘기 자체, 뒷말 자체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뭐 그래서 면접 자체로는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그런 뭐 그런 데입니다. 뭐 뒷말 많기로는 근데 경북이나 뭐 충남, 충북 같은 경우는 뭐 별별 얘기들이 중간에 좀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으로만 그래 보자. 그 정도 느낌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방역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은 지방 인사과 입장에서 보면 면접 때 뭐 좋은 면접을 잘 해가지고 좋은 인원들을 뽑겠다 이런 의지는 뭐 광주는 뭐 레시던트 그런 뭐 그런 개념으로 하는 데는 또 아니기도 합니다만 특히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면접 변별력보다는 방역이 더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요. 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 특히 이제 요즘 뉴스 보셨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집단 감염이 생기면서 뭐 확진자가 150명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단계로 좀 발동이 좀 된 상황이고요.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이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경우라면 어차피 광주도 뭐 한 번은 좀 얼마 전에 좀 지역 감염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고생들을 좀 하셨죠. 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 방역이나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무엇보다 면접을 좀 잘 보신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보시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들 조심하시는 게 가장 큰 면접 준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지점을 먼저 좀 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고문을 보시면 뭐 공고문 내용은 다 보셨을 테니까 면접 기간도 뭐 예정대로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딱히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없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코로나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걸 한 2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썼는데 광주는 좀 간단하게 쓰기는 했습니다만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면접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껴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들어가실 때 체온 재시고요. 체온 37.5도, 1도 이상 넘으시면 별도의 공간으로 따로 가서 따로 문진을 한 뒤에 면접 여부를 결정하게 돼서 그 자리에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처음만 이상이 있다면 면접을 보게 되고 뭐 기침 등 여러 가지 복합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도 면접 자체를 못 보실 가능성이 일단은 높고요. 일단 통과가 돼서 대기장에 가 계실 때도 마스크를 계속 끼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기 시간도 물론 대기 시간입니다만 면접장에 들어가셔서 물론 이제 본인 시그널 확인할 때 잠깐 마스크 내리는 정도는 하시는데 그 외에는 면접위원들도 마스크를 끼고 계시고 여러분도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면접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격거리가 1.5m 이상이기 때문에 의자를 보시면 저도 이제 지역인재 지금 7급을 모의면접을 제가 마스크를 끼고 똑같이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3일째 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먼 거리는 아닌데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요. 제가 또 실제로 하루 종일 하루에 한 10명, 12명 이렇게 해보니까 12명까지 제가 해보는데 물론 면접 시간이 40분씩이나 돼서 30분씩이나 돼서 좀 여러분보다 한참 깁니다만 12명 해보고 나니까 정말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일단 마스크 끼니까 답답한 것도 답답한 건데 답답한 거를 떠나서 이렇게 말을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 마스크 안에 이렇게 침이 좀 이렇게 묻다 보니까요. 말을 하는데도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구조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러분들이 면접위원 걱정해 주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면접위원 입장에선 뭐 여러분 10분이니까 적어도 한 조당 최소한 12명에서 많게는 한 15명 정도를 내리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잘 열심히 뭐 이렇게 물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생기기는 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뭐 소리가 안 들리진 않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진 않는데 좀 개방된 공간에서는 소리가 조금 이렇게 뭉개져서 먹먹하게 들리는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겠다. 특히 이제 면접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나직나직하게 얘기하시면 더 여러분 귀에는 잘 안 들릴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더 신경이 좀 많이 쓰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여러분 연습하실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말의 빠르기는 평소에 1배속이라면 한 0.8배속으로 조금 느리게. 그다음에 말의 볼륨은 평소가 1이라면 한 1.2배 정도로 약간 20% 정도 조금 크게. 그리고 무엇보다 또박또박 한 3문장, 5문장, 웬만하면 중문, 본문 맞게 늘어져서 얘기하지 마시고 단문 기준으로 해서 또박 한 1초씩 텀을 두시고요. 마침표마다 이렇게 또박 5문장 정도, 3문장 이렇게 말하시는 거를 평소에 집에서라도 좀 연습하시는 게 기왕이면 좀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뭐 준비를 하신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면접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피곤하신 상황이 되니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줄이셔서, 아마 이 정도 줄이면 말이 한 30% 정도는 여러분들이 줄어요. 말하는 분량 자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볼륨은 조금 높여서 속도는 조금 느리게, 무엇보다 말은 또박또박 단문 위주로 인터벌을 조금씩 1, 2초씩 더 가면서 또박또박 얘기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연습을 해서 많이 말하기보다는 조금 밀도 있게 좀 정돈돼서 얘기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갖도록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지만 뭐 등등등,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의심이 있으면 이제 별도의 면접을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자가격리 응시는 일반 응시는 불가능하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만 면접 기간 중에 혹시 뭐 확진자와 접촉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물론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기 전에 PCR 검사를 우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14일 동안에 발현이 되지 않으면 PCR 검사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사 양성과 그러니까 음성이 양성이면 당연히 치료소로 가셔야 되지만 음성이더라도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기간 내에 면접 기간이 겹치게 되면 그냥 면접 보러 오시면 안 되고요. 면접도 못 보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여기 양식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다가 제가 이러이러하게 자가격리 대상자니 면접을 보고 싶다는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광주시에서는 그걸 받고 보건소에다가 그걸 넘겨서 보건소에서 여러분들을 잠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될 거예요. 뭐 문진을 하든지 등등등 PCR 검사를 또 한 번 하든지. 그래서 뭐 아마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면 보건소의 오케이에 따라서 아마 보건소에서 인솔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장구를 갖추게 할 겁니다. 인솔하는 방식으로 광주시가 별도로 지정한 별도 면접실로 가서 거기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면, 그러니까 중대본 지침에 따르면 2m 이상 떨어뜨려서, 한참 떨어뜨려서 면접을 보게 되고요. 면접인들도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좀 갖춘 상태에서 면접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차가 복잡하긴 합니다. 물론 기간 중에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 면접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뭐 공무원 못 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녹화하는 기준으로, 발표날 기준으로 보면 면접 날까지 뭐 일정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2주 남짓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건 특히 이제 스터디인데요. 스터디를 제가 뭐 원하시면 짜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스터디는 좀 자제하시고, 그러니까 면접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안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스터디는 좀 자제하시고 온라인으로 뭐 줌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화상 프로그램을 쓰시면 꽤 괜찮습니다. 이용하시기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엔간하시면 바깥 출입 좀 삼가하셔서 자체적으로 좀 자가격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동선도 좀 최소화시키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면접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가격리 자기 개인 방역에 힘쓰시는 게 가장 중요한 면접 준비다 정도로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꼭 뭐 스터디를 해야 면접 준비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부에서는 꼭 스터디 해야 된다, 또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니 그런 분들이면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하시고 오프라인으로 굳이 꼭 하셔야 되는 의지가 있으시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대학가 주변에 지하에 있는 스터디룸 같은데 환기도 잘 안 되고 이런 데는 가지 마시고요. 좀 개방된 공간, 뭐 커피숍이나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모이셔서 반드시 또 서로 간에는 마스크를 좀 끼신 상태에서 어차피 면접도 그렇게 볼 거니까 그렇게 좀 모의 면접을 하거나 그러는 방식으로 서로 간에 조금 방역의 안전은 좀 지켜주시는 게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코로나 안 걸리고 또 코로나 걸린 사람 근처에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럴 거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자가격리 하시는 게 뭐 물론 가장 좋은 면접 준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타임에 껴서 이게 또 제 강의 파리하는 거는 좀 아니긴 합니다만 저는 강의는 이미 다 찍어 놨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다 보실 수 있게 다 되어져 있고 또 집에서 혼자 준비하셔도 다 되게 뭐 예전부터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각종 자료와 또 뭐 각종 녹음, 또 실습 영상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져 있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혼자만 준비하시는 게 괜히 좀 뭔가 불안하시는 것들을 저도 뭐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로 강의만 아니라 뭐 녹음이든 뭐 실습 영상이든 등등등을 제공을 하고요. 제가 이처럼 이렇게 뭐 그때그때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하여간에 좀 면접을 좀 잘 보겠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무사하게 보겠다 이런 데 조금 더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껴가지고 자기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렇고요. 아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뭐 저기 뭐 특별한 게 뭐 달라지는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는 여기 뭐 양식지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제 카페에 가시면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와 샘플이 있습니다. 광주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뭐 제가 늘 자기소개서는 본인에 대한 정보를 좀 따박따박 담으시는 게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다라는 말씀을 좀 늘 드립니다. 또 요것도 양이 그렇게 써보시면 알겠지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글링에서 이렇게 자소서 샘플 이렇게 치시면 뭐 많이 나오잖아요. 나온 거 보면 아름다운 멘트, 뭐 가고 포부, 무슨 아름다운 문장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좀 내용 없는 좀 약간 말잔치 같이 쓰는 자소서들이 흔한데 그런 거보다는요 그냥 따박따박 글자도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본인에 관련된 정보 위주로 좀 많이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자소서고요. 제가 자소서 샘플이나 이런 것들도 드리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냥 좀 말잔치로 쓴 자소서와 그냥 뭐 별로 이렇게 꾸밈 없이 그냥 정보 위주로만 또박또박 쓰신 자소서가 어떤 게 좀 좋은지 여러분 좀 비교해 보시는 그런 샘플들도 같이 드렸으니까 뭐 그거 위주로 좀 보시고 좀 간단하게만 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성장 환경이야 뭐 여러분 뭐 고향 뭐 어디서 태어났고 학교 뭐 대학 특히 이제 대학의 전공 뭐 등등등 그리고 또 대외 활동하신 거나 봉사 활동 있으면 간단하게 또 쓰시고 또 알바를 하셨으면 뭐 기간, 어떤 업무, 그다음에 또 어떤 걸 느꼈는지, 어떤 게 도움이 되겠지 간단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좀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를 밝히고요. 봉사 활동 같은 경우도 뭐 했었으면 언제 어디서 이런 걸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밝히시고 또 민간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다 꼭 써야 되냐, 뭐 대학 얘기는 여기다가 써야 되냐 이렇게 막 말이 많으신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임의로 좀 옛날 양식이라서 조금 좀 옛날 좀 촌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 일단 구성이긴 합니다만 여튼 그런 거 너무 가리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퀴즈 문답하는 거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뭐 대학 얘기는 장점 얘기해서 대학 얘기를 전공 얘기를 쓰셔도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지원 동기야 뭐 적당하게 여러분 접대 멘트 쓰시는 것도 있지만 미래형 지원 동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 때 앞으로 내가 뭐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하고 싶고 그래서 광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를 하면 이런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겠다. 뭐 약간 이런 정도의 얼개로 우선 이렇게 벼락 맞은 지원 동기 과거형의 뭐 옛날에 이런 무슨 계기가 있어서 자꾸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쓰시는 것도 뭐 계기가 있으면 쓰시는데 또 내가 또 뭐 행정학과니까 뭐 전공이 원래 그래서 원래 꿈이 그랬다 이것도 뭐 좋은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이 정도의 느낌 또 민간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민간에서 이런 경력을 하다 보니 뭐 이러이러한 한계도 있고 또 이러이러한 아쉬움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뭐 계약직이라서 뭐 새로운 제2의 진로를 고민하던 와중에 좀 어렵지만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도전했고 기왕이면 좀 주민과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지원했다. 뭐든 이렇게 좀 진솔하게 조곤조곤 쓰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지원 동기를 그럼 여기다가는 다짐은 뭐 써야 되나요? 지원 동기 이어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칸 나누는 거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학교 명이니까 땡땡 대학교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지역에 있는 땡땡 동그라미 동그라미 대학교. 근데 전공이나 아니면 회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명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회사명을 쓰시는 건 또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세모 뭐 중견 모 대기업 계열사인 세모 기업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업무와 또 전공 이런 거는 블라인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명 그리고 기업명 그다음에 직업 저희 부모님이 고위층 높은 분이세요.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저희 부모님이 뭐 예컨대 동네에서 자영업을 뭐 십몇 년 하셨는데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괜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 정보를 쓰지 마라. 되게 학력, 그죠? 좋은 대학, 좋은 음, 직장, 그다음에 내가 금수저예요. 뭐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만 아시고 나머지 것들은 적절하게 블라인드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내여서 가급적이면 한 장만 써도 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기왕이면 조금 그래도 두 장 좀 채우는 성의는 좀 보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휴면 명제 12포인트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양이. 그리고 요거는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시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오실 때 면접위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제공이 되고요. 여러분 앉으시면 뭐, 뭐 자기소개나 이런 거 하실 때 뭐 잠깐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쓱 보시는 용도입니다. 글쎄요, 제가 보면 한 10초, 20초, 30초 정도 볼 겁니다. 쓱 보고, 아, 이런 친구군. 혹여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하나나 두 개 묻거나 말거나, 뭐 질문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들이, 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거를 그냥 알려드리는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조금 성의 있게 쓰시는 게 뭐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정보 위주로 그렇게 쓰셔야지 면접위원들이 좀 인상에 조금 더 남을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뭐 잘 쓰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나에 대해서 조곤 좀 소소한 거라도 뭐 쓰시면 좋겠다. 뭐 대학도 전공이 아니더면 뭐 부전공이 됐건 하다못해 뭐 레포트 쓰셨던 팀 과제가 내가 희망 업무와 연결되면 그런 거라도 쓰시고요. 뭐 한 과목 들었는데 뭐 그 과목이 인상적이었으면 과목 이름이라도 하나 정도 쓰시고 뭐 이런 뭐 여러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면접인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작은 거라도 좀 소개한다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렇게 열심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거 뭐 첨삭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첨하기도 어렵고 삭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가족이나 지인이 아는 사람이면 아 이거보단 얘가 낫겠어 이렇게 첨가하거나 얘보다는 얘는 좀 빼고 이런 거 좀 내용을 넣지 이렇게 삭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문장 다듬기밖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정보 위주로 그냥 따박따박 쓰시는 게 가장 좋은 자소서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제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 좀 사례와 샘플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그냥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쓰시면 좋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간 전학기나 코로나 조심. 네, 그게 최고의 면접 준비. 이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도는 조금 느리게, 그죠? 볼륨은 조금 크게, 그리고 중요하게는 또박, 또박. 세 문장에서 다섯 문장 말하기 연습. 이게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광주 면접에 관련돼서 기본 정보는 좀 간단하게 알려드려야 돼서 저희 교재입니다. 이 와중에 껴서 또 예, 제 교재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은 한데, 뭐, 제 교재고요. 아, 뭐, 시중에서 구하시는 것 중 가장 얇고 가장 컴팩트 할 겁니다. 뭐, 물론 제가 늘 제 강의도 그렇고요. 예, 제 교재도 그렇고, 시중 최저가를 목표로 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딴 데는 왜 10만 원씩이나 더 비싸야 되는지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강의도 가장 컴팩트합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 길게 내려가지고 여러분 시간 뺏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 싫어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교재는 이렇고요. 지금 아마 주문하시면 뭐 받기가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좀 마음이 급하시면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제 카페에 수강생이시면 카페 등업하시면 웹 버전으로 이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대로 뭐 다운은 안 됩니다만 제 강의는 이렇게 교재를 띄워놓고 합니다. 그래서 꼭 책이 없으더라도 화면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따로 뭐 메모하거나 공부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대략 전체적인 분위기와 무엇보다 이제 기출이죠. 기출을 뭘 물었는지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뭐 기출을 장악하시면 예,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글쎄요, 한 90%는 장악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정도로 뭐 지방직이 되게 그렇긴 합니다만 주로 묻는 거 많이 묻고요. 또 광주는
특별한 걸 막 묻는 데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준비만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죄송합니다. 그냥 제 강의도 잘 설명을 좀 드리면요. 기출 표기편과 이제 여기가 기출, 최근 5개년 기출들 중에서 아마 제가 가장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기출 정보들도 뭐 수강생이 제일 많으니까요.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물었는지 이제 질문에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 기출의 합집합과 교집합을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는 합집합도 없지 않고요. 교집합도 없지 않은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기출 위주로 장악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거의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대비가 되겠다는 말. 면접 전략편은 약간 분야별로 면접 질문들을 분야별로 효과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드린 것이고요. 사전조사서가 있는데 이번에 공고문에는 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지난해는 쓰지 않았습니다. 면접 전날 가자마자 공통 질문지처럼 해가지고 10분 주고 뭘 쓰게 하는 건데요. 뭐 그 질문도 사실 없고 그래서 이거 사실 효용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해는 인원이 많다고요. 민사과에서 그냥 안 하겠다고 했는데 글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게 같이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하돼서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고문상에는 제가 아까 본 바로는 별로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뭐 가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뭐 준비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듭니다. 다음 광주시정은 기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 광주시장에서 막 뾰족하게 묻는 게 별로 없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광주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니까 대략 어떤 거를 좀 광주의 지금적인 현안인지 정도는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되니까 그거 관련된 내용과 다음에 희망 업무, 관심 업무, 또 본인 지원한 직렬의 주요한 사업들 정도는 뭐 지문이 있건 없건 여러분 희망 업무나 관심 업무 같은 것들은 조사를 어떻게든 하셔야 되니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취합하는 시정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아실 수 있는 그런 방법론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거 3개고요. 나머지는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요 기본적인 3개 한 3시간, 4시간, 뭐 4시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시간 정도니까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훅 보시면 뭐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은 바르게 바로 파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일단 시작은 마음 급하시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 교재입니다. 일장 말씀드린 대로 일장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래도 광주 면접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고 또 어떤 분위기인지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가지고 제 교재 기준으로 뭐 강의는 자세하게 드렸습니다만 좀 약식으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만 작년보다는 평소보다는 조금 적게 뽑는다는 말씀드렸고요. 자기소개서만 내시면 됩니다. 면접은 통상 10분 정도 받습니다. 뭐 경우 따라 15분까지 간 경우도 있는데 원래도 아마 그냥 10분 정도 동일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사전 과제라고 해서 사전 조사를 쓰는데 이 부분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은 걸 보니까 안 쓸 것 같기는 한데 요 정보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인사과에도 한번 물어봐서 가능하면 확인이 되는 대로 제가 뭐 단톡방이나 카페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일단 빼놓으시고요. 나중에 준비하신 다음에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라 큰 뭐는 아닙니다. 부담이 좀 되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여기 나왔지만 되게 지문도 무난하고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짧고요. 뭐 압박 지문 이런 거 당연히 없습니다. 개인 질문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보시고 이렇게 뭐 궁금하신 거 이거는 뭐냐, 봉사활동 어떻게 한 거냐, 이런 건 어떤 거냐, 뭐 등등등 그냥 궁금하신 거 묻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음에 교수 면접위원이 늘 한 분씩은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제 행정 같은 일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행정 용어나 퀴즈 용어들을 일부 하긴 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좀 약소한 분위기이기는 해요. 그리고 시사 관련돼서는 이제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코로나일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뭐 코로나 강의는 별도로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풍수해가 워낙 그 장마 홍수 문제가 심각했고요. 아마 광주도 아마 뭐 광주시장 근처에 이제 하천들 범람 위험 뉴스가 더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게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느낌. 그래서 시사 문제는 뭐 특별한 문제는 코로나 정도만 확실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광주의 기본 현황들, 뭐 인구나 예산 등등등 이런 것들은 지방직에서 많이 묻는 좀 뻔한 현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것들, 뭐 광주 축제나 등등등 좀 주요 행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것들 정도는 하시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에 사전조사서는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원래 쓴다면 이렇게 문제 하나 주고요. 이런 데다가 열심히 하나 그냥 쓰시고 오시는 것이고,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사전조사서를 안 하더라도 안 하면
말씀드린 대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왔던 주제들은 그냥 질문으로 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기출 질문이다 정도 생각하시고 답변 준비 정도는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광주 이미지, 특히 이제 도시 2호선, 다음에 광주형 일자리는 뭐 여러분들이 시쳇말로 빠삭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또, 예, 전국에서 가장 또 주목받는 일자리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반드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실험 얘기도 다 그런 거고요. 또 5.18 얘기야 뭐 여러분들이 뭐 늘 기본이다 생각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기출 질문인데 한번 좀 보시면 제가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행입니다. 일행에서 지난해에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받은 질문 대표적으로 보면 이 정도입니다. 일단 뭐 이거 좀 아주 흔한 질문들이고요. 이런 게 이제 교수님이 오셔서 행정학 질문 좀 하시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좀 뜬금없이 묻는 것들이고 뭐 지방세야 뭐 흔히 발전 방안으로 똑같은 것들이니까 뭐 이거 연장선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소환제 등등등 이런 게 이제 교수님이 오셔갖고 하는 질문입니다. 요거들은 이제 공무원이 하시는 질문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가 전체적인 면접 질문의 차이를 결정을 한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약간 퀴즈 문답처럼 하시고 별로 그렇게 큰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모르면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는 대로 뭐 비슷한 거라도 예시하시는 예의와 성의 정도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답변 몇 개 못했다고 떨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너무 주가 핵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진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태도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준비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보시면 되게 이렇죠. 비슷하죠, 느낌이. 그래서 질문 자체가 좀 빤한 게 있어요, 빤한 게. 그리고 제가 여기다 코테이션을 해가지고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접위원들, 여러분들 선배들이 면접 보시고 나오면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알려주셨던 내용들, 면접장 분위기도 좀 파악하실 겸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다 일일이 설명드리면 너무 얘기가 많아서 좀 화면으로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물었구나 정도. 이렇게 좀 질문 세트 형태로 정리된 교재도 아마 저밖에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배들이 알려주셨으니까 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고 광주 단톡방 제가 만든 단톡방이 있습니다. 요 유튜브 밑에 제가 강의기획서와 단톡방 조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이라고 게시글이 올라가져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오픈 자료라는 이름으로 요 기출, 지난해 정도의 기출은 제가 그대로 공개 자료로 이미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요걸 다운받으셔가지고 뭐 제 강의 수강과 상관이 없이 뭐 다른 지역하고 다니셔도 상관이 없이 요거는 꼭 다운받으셔서 활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그냥 보여드리고 말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질문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교재 설명드린 거니까 아마 이제 수강을 하시면 외부로 똑같은 거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뭐 왜 이렇게 어떤 게 공통이고 어떤 게 핵심이 되는 광주 질문지 표시해가지고 설명을 조곤조곤 한 1시간 반 정도 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여러분이 어떤 걸 우선해서 준비하셔야 되는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교재는 양이 많아서 지난해 것만 썼고요. 교재에 가시면 이제 지난해 거 한 4년치, 5년치 정도가 다 있으니까 그거 하나는 꼭 좀 전체적으로 일독을 꼭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을 잡고 면접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이고요. 뭐 제가 그냥 나머지 것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날이 새기 때문에 그렇고 후기 사례는 카페에 가시면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9개니까 적지 않은 수니까 그래도 그냥 쭉 한번 보시기에는 그렇게 많은 분위기는 아니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엔간하시면 바로 후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제 강의를 안 들으시더라도 뭐 지역의 학원이거나 다른 교재에서 후기를 보시면 대략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아까 뭐 말씀도 드렸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유하거든요. 좀 편하고 약간 덕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분위기니까 질문만 보면 뭔가 뭐 뾰족하게 뭔가 많이 묻는 것 같지만 실제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시고 답변의 수준, 사이즈, 또 면접위원의 어떤 리액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이것만 보셔도 면접 준비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요거 보시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요거 한번 일독을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광주 면접은 좀 간단한 10분 정도 간단한 면접이기도 하고 또 분위기도 좀 그렇고 일부 퀴즈 질문이 행정학이나 아니면 또 기술 직렬 같은 경우나 전문 직렬은 약간의 전공 퀴즈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은 아니지만 한두 개 정도. 그것도 좀 방어적으로 그냥 모르지 않는다 정도 가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코어가 되는 교집합이 되는 질문, 뭐 지원 동기, 희망 업무
공무원 지원 동기, 또 중요한 공무원의 덕목, 본인의 장점, 단점, 뭐 등등등 이렇게 좀 핵심이 되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뭐 상사의 부당 지시, 상사와 의견 충돌, 뭐 이런 정도의 핵심 되는 질문 한 10개 정도가 코어가 되고요. 그거 하면 뭐 적게는 절반, 많게는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출 위주로만 딱 장악하자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카페를 좀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 카페에 가시면 이게 이제 뭐 제 카페는 모든 자료는 다 공개되어져 있고요. 아무나 뭐 따로 뭐 등업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수강 자료만 수강 회원들만 등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고요. 들어오시면 지방구 수강 자료 게시판에 들어오면 광주가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여기다 다 모아놔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요게 이제 링크 타고 가시면 여기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제 웹 교재입니다. 교재 다운은 안 되지만 그대로 아까 밑줄 뭐 이렇게 메모한 것들이 다 그대로 보실 수 있어서 아마 강의 들으시면 바로 등업하셔가지고 교재 오기 전에 요거 보시면서 바로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요거 없어도 그냥 화면에 제가 이렇게 교재를 아까처럼 띄워놓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리고요. 아까 기출질문 세트와 후기는 여기 링크를 타고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타고 가시면 이게 기출 세트인데요. 지난해부터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터치하시면 해당되는 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기술직 분들은 워낙 정보가 적으실 텐데 제가 뭐 모을 수 있는 최대치긴 합니다만 요쪽 통틀어서 자기 증략과 먼저 보시고 또 일행은 그냥 공통 한 80% 정도는 일행은 그냥 공통이다 생각하셔서 일행을 기준으로 놓고 자기 직렬 질문들만 약간 플러스 알파를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웬간하시면 자기 몇 년 안 되고요. 또 뒤로 갈수록 몇 개 숫자가 안 되니까 전체 총 합집합 기준으로 한번 쭉 한번 리뷰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7급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면접위원들의 멘트나 분위기들을 하셔 여러분들이 질문만 보시면 분위기를 파악이 잘 안 되실 수 있어서 여러분 선배들이 저랑 카톡 하시면서 남겨주신 멘트를 다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나 제 교재를 보시면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광주 면접에 대해서는 정확한 또 뭐 공포 조장이나 쓸데없는 거 여러분 괜히 이상한 거 제가 가리키거나 시간 늘리지 않고요. 가장 컴팩트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기도 눌러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직렬 가리지 마시고요. 다 공통이다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어떤 답변의 수준과 범위 또 구체적인 면접의 분위기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요거 보시고 강의 1장 들으시고 요거까지만 보시고 나면 글쎄요 저는 면접 준비 한 3분의 2는 이미 다 하신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답변 준비하시는 용도로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면접이니까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다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 면접 공고문장에서 예전과 특이한 건 없고요. 배수가 조금 줄었다는 거 외에는 또 면접 자체는 뭐 예년과는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걱정, 이제 코로나 자기 셀프 방역, 자기 방역이 가장 중요한 면접 준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연습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볼륨은 조금 크게, 속도는 조금 느리게, 그리고 말은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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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문장, 다섯 문장으로 말로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걸 연습하시자라는 말씀.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외부로 1장부터 먼저 좀 들으시고 세트 보시고 후기 장악하시고 이 정도만 되면 일단 3분의 2는 커버가 되니 한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반나절이면 한 대여섯 시간 정도만 딱 투자하셔가지고 빡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답변 조곤조곤 들으시면서 또 제 나머지 강의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거 좀 답변 찾거나 아니면 어떤 게 했나 궁금하실 때 좀 찾아보시거나 선별적으로 보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강의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가이드 겸으로 약식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녹화하는 기준 한 2주 정도면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 면접도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안정적으로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여간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드셨고 또 기다릴 땐 또 장마 때문에 힘드셨고 뭐 여러 가지로 기다림에 지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하튼 조금만 더 자기 방역에 조금 힘쓰시고 좀 안정적으로만 하시면 이제 다 끝나니까요. 조금은 좀 기운 내시고 물론 또 집에서 또
혼자 면접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 괜히 또 나 혼자만 뭐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시고 마음고생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뭐 그래서 저와 같은 면접 강사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한테 언제든지 뭐 카톡이나 아니면 단톡방, 광주 단톡방에서 서로 뭐 불안도 서로 좀 나누시고요. 또 서로 격려도 해주시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단톡방이나 제 개인 카톡으로 물어주시면요. 제가 좀 늦더라도 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 필요한 강의가 있으면 제가 뭐 이런 식으로도 앉아가지고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그때그때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념치 마시고 언제든지 저를 좀 애용을 애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강의는 마무리 짓겠고요. 아무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조금만 버티셔서 다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